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 16에서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가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에 5mm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아열대 과일이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우리 식탁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요. 우아한 휴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주년 횡성 한우 축제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9월 2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한 해 강원도 내 적발 건수가 10배로 급증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9년 2만 건이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는 2020년 10배인 20만 2천 건으로 늘었고 2022년 34만 5천 건, 작년에는 20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4가 어제 평청에서 시작됐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작품 등 생태와 자연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예술 작품들이 한 달 동안 평창에서 전시되는데요. 22개국 작가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4%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목격했다는 응답은 5.8%로 0.7%포인트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여부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4.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피해 장소는 교실 안과 복도, 운동장 등 교내 장소가 가장 많고 절반 이상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로 수입했던 아열대 과일이 우리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망고와 패션후르츠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기후변화가 우리 먹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한현희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망고, 바나나, 패션프루츠 등의 이 아열대 과일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에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고, 패션프루트 같은 아열대 과일이 강원도 지역에서까지 재배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과, 배 등 온대과수의 재배 적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아열대 작물까지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아열대 과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고요.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이런 변화가 한반도의 농업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아열대 작물의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10배 넘게 넓어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반도 먹거리 지도가 급변하고 있는 거겠죠. 이 중에서 강원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아열대 과일, 제가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일 분포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강원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강원도는 기존에는 주로 고령지 채소 재배가 활발한 지역이었지만 기후변화와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2023년 기준 패션프루트 14농가, 망고 2농가, 용과 2농가 등 아열대 과일 재배 농가가 있으며 패션프루트의 재배 농가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아열대 기후권에 속하지 않아서 이러한 과일들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재배되고 있고 겨울철 난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재배 면적과 품목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프루트의 재배 농가가 가장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전에는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먹으니까 꼭 찾아서 먹곤 했는데 참 신기한 현상인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플레이션으로 불리는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과 식탁을 바꿔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올여름 참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이 극심해진 찜통더위에 예측 불허의 국지성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200일의 여름이라는 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기후위기가 우리의 먹거리 지도까지 바꿔놓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진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저온, 폭염, 가뭄, 태풍, 한파 등 극한 기상이 이전보다 빈번하고 강도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2024년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이 25.6도씨로 평년보다 1.9도씨 높았으며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유엔사나 세계 기상기구는 2027년 이내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도씨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지구 전체적이며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7년 이내면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곧 닥칠 겁니다. 네,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이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는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금년과 같은 폭염은 미래에도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농업기후 전망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 남한 지역의 연평균 기온과 강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현재 대비 약 2.5도씨에서 6도씨, 26%에서 44% 정도 상승할 전망이며 연평균 최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한 2.6도씨에서 6.1도씨 상승합니다. 문제는 이제 극한 고온 현상하고 극한 강수 현상, 극한 저온 발생 일수가 증가할 전망인데요. 반면에 식물 성장 기간은 길어지고 서리 일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극한 고온 현상,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극한 강수,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또 그러면서 겨울은 또 추운, 더 네네네. 덥고 더 추운 날이 많아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계절 국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제 여름과 겨울만 길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전문가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게 괜한 걱정은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기상청 그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맞아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은 뭐 먹거리에 관해서 위주로만 얘기를 나누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변화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후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이제 조상님을 모시는 차례상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사과랑 포도 이런 걸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사 제목을 보니까 빨간색을 잃은 사과 대신에 애플망고를 올린다. 물 건너왔다. 그래서 글로벌 차례상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참 이런 현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네, 뭐 아직까지는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2050년대에 저희 남한 면적의 55% 정도가 아열대 기후대로 속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향으로 갈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곧 사과는 이제 강원도에서 만나볼 수 없고 망고의 이번에 판매량이 아주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생산된 망고가요. 네네네. 네, 이런 흐름들을 좀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좀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그 속도를 조금씩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시면서 또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이제 거대한 도전 과제인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기후위기를 늦추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작물과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슬픈 원인으로 이렇게 농업의 환경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또 이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또 맞는 신품종도 개발하고 그런 새로운 열대과일 관련 재배기술을 개발한다면 또 농업이 더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작은 실천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거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한현희 연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축제이자 횡성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축제죠. 횡성 한우축제가 올해로 20살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는데요. 우아한 휴식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제20회 횡성 한우축제는 어떤 모습일지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20회 횡성 한우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라고요. 이 특별한 해인 만큼 이번 축제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한우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섬광 둔치로 다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2018년 이후 코로나와 섬광 둔치 하천 공사로 인해서 그동안 개최를 못하거나 종합운동장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횡성 군민과 축제 전문가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전에 실시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섬광 둔치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0.7%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넓어진 공간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 추억의 장소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올해는 20주년인 만큼 개막식이 더 특별해졌다고 합니다. 네. 대규모 불꽃 퍼포먼스와 어린이, 어르신, 청소년이 함께하는 백인 대국민 합창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축제는 먹거리, 문화예술, 체험 등 3개의 테마 총 1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먹거리 테마에서는 횡성에서 나고 자란 신선하고 질 좋은 농특산물을 살 수 있는 로컬 푸드존, 다양한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F&B 존이 마련돼 있고요. 문화예술과 체험 테마에서는 횡성 한우 키즈 그라운드 존, 생태 목장, 프린지 버스킹, 한우 카우쇼, 길거리 씨름 등 축제장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주년을 맞아서 섬강 별빛 아트 페스타와 열기구 체험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허태구 사무국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올해 행성한우 축제가 20살을 맞이했는데요. 20주년 행성한우 축제를 기념하는 우룡순천이라는 주제로 섬강 별빛 아트 페스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제장 내 섬강 용바위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한 경관 조명 설치인데요. 우룡순천은 소의 성실함과 용의 웅장함을 결합하여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20주년 행성한우 축제를 기념하며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경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지상 30m 이상 상공에서 축제장 전역을 볼 수 있는 열기구 체험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바람 등 기상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전대책 강구 등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특별해진 한우 축제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가까이 사는데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에 가봐야겠어요. 네. 그런데 한우 축제 하면 한우 구이터가 또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그 규모가 더 커졌다고요? 네, 맞아요. 올해 축제의 슬로건이 우아한 휴식인데요. 여기서 우가 소우를 뜻합니다. 네. 명품 한우의 고장답게 횡성 한우를 맛볼 수 있는 코너, 바로 한우 구이터인데요. 이전에 개최됐을 때는 자리가 부족해서 줄을 서다가 돌아가는 방문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 규모보다 25% 증가한 최대 2,000석 규모로 확대 설치했고요. 3개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넓어진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한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차림 비용 1인당 5,000원을 내면 일반 마트 가격으로 저렴하게 한우를 드실 수 있고요. 로스구이가 아닌 한우 불고기 국거리는 평소보다도 행사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지 방문객이나 또 지역 주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이터 규모도 확대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된 횡성 한우 축제여서 그 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더 다채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데 이 축하 공연 라인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무대를 빛내 주실지도 알려주시죠. 네, 야간에 열리는 개막식엔 가수 허민영, 박서진, 장윤정 씨의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이후에는 애녹, 손태진, 이찬원, 태희, 황윤성, 박지연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간에도 무대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 예술단체 공연과 전통 홀예 퍼포먼스, 요리 경연대회, 랜덤 노래방 등 다채로운 무대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 횡성 한우 축제에 참가하신 김용진 군민 만나서 올해 축제 기대 소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횡성 한우축제 열릴 때마다 애들하고 함께 왔는데요. 여기 구이터에서 한우도 먹고 또 야시장도 구경하면서 되게 재밌는 추억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특히 밤에 야간 조명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사진도 찍고 먹을거리도 엄청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골라 먹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횡성 한우축제 20주년 맞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 가족들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번에 동물 먹이 체험도 있고 열기구 새로 생겼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다시 섬강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횡성 한우축제 많이 놀러오세요. 10월 2일부터 6일까지인 거죠.
네, 10월 첫 주가 징검다리 연휴 기간이잖아요. 가족들, 아이들과 20주년 횡성한우 축제에 방문하셔서 더 특별해진 축제에서 특별한 휴일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죠. 원주가 형형색색의 한지로 물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제26회 원주 한지문화제가 한창인데요. 네. 원주 한지 세계유산이 되다라는 주제로 한 올해 축제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와 강원 가명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원 가명에는 한지 조형물과 한지 작품 등이 전시돼 강원 가명의 풍경과 어우러진 가을 정취를 한껏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축제의 주제가 원주 한지 세계유산이 되다인데 실제로 세계유산이 되었나요? 사실 아직은 아니고요. 네.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6년에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지가 단순한 지필 도구를 넘어서 문화유산의 보수나 수리라든가 인형, 우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축제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원주가 세계유산이 된다면 뜻깊은 일일 텐데 예로부터 원주가 한지의 본고장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원주에 있는 행정구역 중에 호저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이 왜 호저면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바로 원주가 왜 한지의 본고장인지 알 수 있는데요. 호저면에 좋은 당나무밭이 많다고 해서 좋을 호자에 당나무 젖자를 붙여서 당나무가 좋아하는 지역 이라는 뜻을 품은 호저면이 된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한지의 또 다른 이름은 닭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한 원주는 조선왕조 500년에 강원 가명이 있던 곳이어서 당시 행정관청과 기관에 종이를 공급하기 위해 강원 가명 일대에 자연스럽게 한지 마을과 인쇄 골목이 형성되었었다고 합니다. 제가 호저면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오늘 덕분에 처음 알았네요. 한지와 관련이 깊은 곳이 행정구역이 호저면이었군요. 당나무가 좋아하는 지역. 자, 2026년에 그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번 축제가 한지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춘천에 세계 태권도 꿈나무들이 모인다는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바로 춘천에서 2024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간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 전 세계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129개국에서 약 2,0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데요. 태권도 꿈나무들의 겨루기뿐만 아니라 10월 3일에는 K-팝 콘서트가 열리고 10월 5일에는 청소년 문화축제가 열리는 등 문화와 예술, 체육이 어우러진 축제회장이 펼쳐질 예정이니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께서 이번 대회를 즐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태권도 대회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시간이겠지만 혹시 또 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징검다리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연휴를 뜻깊게 보내고 싶은 분들께서는 때마침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에서 태권도 개최를 기념해서 이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든요. 네. 대회 기간에
태권도복을 착용하고 리조트를 방문하시기만 하면 대인, 소인 구분 없이 입장료를 5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권도복을 착용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방문한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도 태권도복 유무와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인증사진을 올리면 레고랜드 입장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뜻깊은 추억 쌓으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문화체육 행사가 풍성한데요. 또 어떤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지 앞으로 또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고요. 9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